장애계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민 총파업 및 빈민장애인대회를 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대회에서는 장애등급제와 부영의무제 폐지, 기초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신안군에서 몇 해 전부터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유관기관은 사건 당시 일회성 대안만 내놓을 뿐이라며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서울지부가 창립했습니다. 단체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로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전국의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 국민 파업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의 공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서민들의 삶은 1년간 더 팍팍해졌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계와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국민 총파업에 참여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불이행과 민영화 추진 등을 지적하며 레드카드를 들어올렸습니다. 민주노동총연합,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전국의 노동조합 및 장애계 등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국민 총파업 및 빈민장애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총파업에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이 제대되지나 왜 급수로 나누냐? 장애등급제 폐지하라고 했더니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은 없다고 합니다. 사기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하라고 이야기했더니 부양의무제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총파업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뤄질 때까지 박근혜 정부를 향한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일할수록 더욱 빼앗기고 대기업의 착취를 맡기는커녕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정부 하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 노동자, 농민, 빈민, 상인들이 일어선다. 한편 총파업 참석자들은 총파업 결의대회가 끝난 뒤 을지로 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중 경찰 측에서 판촉물 등을 소지하고 행진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거리를 통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한입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가해자 엄중 처벌과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배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염전 노예 장애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중 처벌과 법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계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일회성 대안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두 사람 가해자 처벌한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발달장애인법, 정부에서 지금 우리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지적장애인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법체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계는 또 이번 염전 노예 사건이 임금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인권 측면에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노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응급 대처를 하는 그러한 법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과 법 제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정부가 3년마다 전국의 사회복지관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는 2015년 평가를 앞두고 평가지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배상훈 기자가 전합니다. 2015년 사회복지관 평가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4일 숭실대학교 한경지 기념관에서 2015년 평가지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진행된 평가지표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평가 내용을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대상 기간을 조정하고 평가 대상 프로그램 수도 1개씩 줄었으며 무작위로 사례관리 대상 파일 20개를 평가하는 것 또한 10개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평가 시스템은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능하면은 현장에서 전반적인 서비스 영역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편 15년째 사회복지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힌 한 참가자는 평가가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현재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법안이 심의 중에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품질관리원이 별도로 임명돼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등 평가 시스템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의 아름다운 도전과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던 지난해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자 서울 지역에 지부를 창립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 단위별로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지부가 창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창립했습니다. 창립식에는 나경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나 회장은 사회의 변화는 국민 한 사람의 작은 봉사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본인들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우리 지적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지회장으로 임명된 심상돈 회장은 서울 자치구별 교류를 강화해 스페셜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이제 창립이 되면서 이제 각 동마다 구마다 이제 스페셜올림픽이 설치되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활동할 수 있고.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지역별 위원회의 연이은 창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3일부터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등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나 해당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예산은 1조 234억 원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각각 1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비 심사 결과는 학교별로 이루어지며 다음 달 말부터 오는 4월 초까지 선정해 학부모에게 별도로 안내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17년까지 예술 강사가 파견되는 장애인 복지관을 150개소로 확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장애인 복지관 90곳에 예술 강사를 파견한 데 이어 올해는 120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올해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오는 2017년까지 30개 시설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진료비 총액은 50조 7,42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조 5,077억 원이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는 97만 원에서 101만 원으로 4.5% 늘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노인 진료비는 9.3% 늘어난 17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4.5%로 나타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로 숨진 대학생들의 합동 연결식이 치러졌습니다. 유족과 친구들은 숨진 학생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눈물로 지켰습니다. 보도에 박곤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1일 경북 경주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숨진 대학생들의 합동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연결식에는
20일 장례를 치른 고 박주연 양의 유족을 포함해 희생 학생 9명 가운데 7명의 유족이 참석했습니다. 고 강혜승 양과 고 김정은 군의 장례식은 유족의 뜻에 따라 울산 하늘공원과 경기도 일산 백병원에서 별도로 진행됐지만 영정사진은 함께 마련됐으며 유족들은 연결식 내내 오열하며 주변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연결식은 학교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9명 학생에 대한 명예 졸업장 수여식, 서남수 교육부 장관, 허남식 부산시장 등의 조사에 이어 유족 대표의 추도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연결식에 참석한 동료 학생들은 슬픔을 함께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부산외대는 피해 학생 9명을 기리는 추모비를 교정에 건립할 계획이며 또 사고 현장에서 탈출했지만 후배를 구하려고 뛰어들었다 변을 당한 양성호 미얀마어과 학회장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이벤트 회사 아르바이트를 하다 변을 당한 고 최정훈 씨의 연결식도 부산 좋은강암병원에서 유족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를 두고 GS칼텍스가 방제 비용과 주민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첫 협상부터 보상 책임 주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던 만큼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GS칼텍스가 우이산호 충돌 유류 유출 사고 방제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방제비를 우선 지급하고 수산물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민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사고 이후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한 주민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작업 참가 일수에 따라 방제 비용 20억 원을 선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한 추후 방제가 완료될 때까지 15일마다 정산해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의 상처를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조하여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여파로 수산물 판매가 줄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와 광양, 하동, 남해 지역을 대상으로 이날 총 7억 원 상당의 수산물 구매 약정 체결식이 함께 이뤄졌으며 GS칼텍스 임직원과 협력 사를 통해 지역 수산물의 수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여수해양경찰서는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기름 유출량은 처음 발표했던 16만 4천 리터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장애인과 노인, 결혼 이민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앞서 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장애인 22개, 고령층 7개, 결혼 이민자 8개 등 총 37개 정보화 교육 수행기관을 선정했으며 이들 기관은 다음 달부터 도내 장애인과 고령층, 결혼 이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첫걸음, 스마트폰 활용법 등 단계별로 세분화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도 관계자는 정보화 사회에 그늘진 곳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부터 전액 도비를 지원해 도내 정착 중인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경상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홍역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외 유입형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는 예방접종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백신은 홍역 예방을 비롯해 임신 전 여성의 기형아 출산에 치명적인 풍진 예방의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주 복지신문고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불편함이 상당했음이 드러났는데요.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 극히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복지신문고에서 만나본 강 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살 땐 약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약을 보관할 때 이 약이 무슨 약이고 저 약이 무슨 약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이 상당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종합감기약은 이제 지금 감기 걸려서 먹지만은 이제 놔뒀다가 나중에 먹을 때 이제 몇 알씩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그런 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약 케이스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먹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중 약국에서 팔리고 있는 의약품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일부 약들은 약상자에 점자로 약의 이름이 표시돼 있었지만 이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약 케이스에 몇몇 개 점자를 찍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가 없는 점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흐리고 막 그래서 만져서 알 수가 없어요. 인지하기 어려운 점자뿐만이 아닙니다. 약상자에 표시되어 있는 바코드나 QR코드 등의 위치도 제각각이었고 바코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촉각돌기 표시가 전혀 없는 등 약을 복용하고자 할 때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약이 이제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가끔 혼동해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데 수면제 먹는다든가. 의약품을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 위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에 따라 약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이 많이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노력들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신경만 써주시면 의무적 그 법 조항에 이거 권장이다가 아니라 의무로 해가지고 해주시면은 정말 그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쉽게 안 이루어지니까 좀 안타깝죠.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은 시각장애인 당사자들 뿐.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개정된다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제약회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나라 대표 제약회사들이 식약처 주재로 해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점이 그분들이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우리도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이 구입하는 거니까요. 의약품 자체를 일반 의약품이든. 그래서 그러한 그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분명히 제약회사가 당연히 해야 될 노력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약회사들. 이런 제약회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현실. 의약품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용 방법 또는 복용 방법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누구에게나 좋은 약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 사회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와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10만여 명의 국민들이 축하가 아니라 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